안녕하세요. 주식계정 평택 도비예요. 네,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무역 규제 발의안을 땅땅땅 선포했죠. 캐나다와 멕시코. 사실 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. 자기 북미 그 구역에서 제일 우방인 두 나라에 대해 25%씩 관세를 매기고, 그리고 중국에도 10%를 매겼습니다. 이거 보고 미국에 각종 물건을 수출하는 아시아 증시들이 오늘 새파랗게 질렸죠. 특히 일본, 한국. 그래서 저도 아침에 주식장 개장하자마자 좀 흐름이 좀 싸해서 한전기술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평단 55,000원에 샀던 거 일단 매도했어요. 네. 그리고 다른 주식 좀 사고 있는데, 그 중에 제일 열심히 사고 있는 게 시멘트 주식, 그리고 사교육의 메가스터디 교육, 그리고 잠깐 하나 더 산 게 뭐지? 최근엔 솔트룩스 많이 샀습니다. 솔트룩스는 이제 더 안 살 거예요. 제 자산의 1%를 채웠기 때문에 솔트룩스 더 안 살 거예요. 네. 이건 그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이 강의에 대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. 네. 제 자산의 1%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AI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이경일 교수님, 대표님의 이 감사함에 대해 제가 주식 매수로 보답을 했습니다. 네. 이경일 대표님 이 영상을 보시고 있진 않을 것 같지만, 네. 아무튼 그래요. 네. 하여튼 오늘의 요는 일단 한전기술 수출주 그냥 장초에 그냥 매도했어요.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. 네. 그래서 이니 한전기술의 녀석은 저한테 뭐 한 20% 정도 수익을 가져다 준 친구가 되겠다. 일단 올 초는 그렇게 됐고, 트럼프가 저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관세 만세를 부르는 건 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자유경제,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특권, 주식 매수, 주식 거래,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무역. 각자 나라가 내가 잘하는 것을 만들어서 판다. 물물교환을 한다. 자유무역. 관세가 없으면 자유무역이 편하잖아요. 근데 관세를 붙인다는 건 사실 자본주의에 좀 역행한 행동이에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, 내 자녀에 대한 사교육. 전 이 세 가지가 자본주의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, 3포인트라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이 두 번째 원칙, 자유무역에 대한 걸 지금 무시하고 좀 역행을 하고 있는데, 전 저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아무래도 민주당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나 아니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,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을 거라 낫다는 것도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낫다는 거예요. 근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, 지금 예상대로 각국 무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 적당히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. 한전기술을 사실 제가 올해 한 달 만에 매도를 한 것도 좀 그 때문이기도 하고, 네. 일단 저는 이렇게 툭 떠오른 관세에 대해서 지금 딱 관세 들으니까 생각난 주식이 하나 있어요. CP라고 Canadian Pacific Railway라고 있는데, 이 주식은 제가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도저히 가격이 안 내려가지고 지금 못 사고 있는 놈에, 사실 티커 CP 철도 주식이에요. 철도 주식인데 저기 남부 멕시코부터 캐나다 저 북쪽 끝까지 철로가 펼쳐져 있어요. 미국 통해서. 미국도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. 그럼 얘는 캐나다랑 멕시코가 규제를 당하니까
관세 규제를 당하니까 무역량이 줄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얘들 수익이 떨어질 거야. 그럼 얘들이 한 50달러, 40달러 되면 제가 꼭 살게요. 아, 근데 지금 70달러를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요. 제가 못 사고 있는데, 진짜 50달러 되면 진짜 한국에 수익 나고 있는 주식 다 팔고라도 얘한테 가야 되나, 전 그 정도로 얘를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. 근데 일단 CP 아직 기회는 안 왔어요.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80%까지 더 올랐다가 오늘 뭐 또 급히 장전에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얘는 올해 안에 한 4, 50달러 정도 가격이 오면 전 매수를 할 거예요. 네, 아무튼 CP 있고, 그리고 ADM도 전 괜찮다 생각하는데,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곡물을 좀 사주는 국가에는 규제를 봐줄 것 같거든요. 관세 규제를. 그럼 ADM은 당연히 수혜를 볼 건데, 문제는 ADM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미를 싸게 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ADM 그냥 제가 올해 쭉 매수할 거예요.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쭉 매수할 거예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 제 생각나는 거, 좀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을 잘 안 하는 건데, 전 인도네시아 석탄주를 좀 살까 싶어요. 석탄.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규제를 한 것처럼 유럽에도 규제를 만약에 걸잖아요. 그럼 유럽이 맨날 가난해질 거거든요. 진짜 유럽이 진짜 가난해가지고 막 쥐 짤 거예요, 진짜. 근데 또 뭔가 러시아 가스를 끌어다 쓰기엔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영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석탄을 그냥 지금 아예, 그리고 지금 유럽이 원전을 특히 유럽의 맹주인 독일도 원전을 막 복구하긴 지금 좀 뭔가 너무 급한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유럽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규제를 막고 유럽 차들한테 관세 막 많이 붙고 ASML 반도체 장비도 EUV 장비도 관세 붙고,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안 끝나. 그리고 끝으로 혹시 이건 최악의 조건인데, 올해 겨울이 만약에 올해 2025년 겨울이 12월 11월이 너무 춥다 이러면 진짜 유럽이 완전 아수라장이 될 거거든요. 그럼 반드시 유럽은 석탄을 끌었을 거예요. 그리고 유럽뿐이 아니라 사실 유럽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선진국이란 선입견이 남아있는데, 유럽에 아시아에 아세안 국가들 혹은 좀 추운 몽골, 카자흐스탄 이런데 진짜 막 다 얘네들 다 지금 무역이 잘 안 돼서 막 좀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. 관광지에 여행도 안 오고 하면 관광으로 좀 재미없는 몽골에도 사람 안 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얘들 다 석탄 쓰는 비중 올라가요. 그래서 저는 석탄을 좀 비중 있게 사보고 싶은데, 사실 인도네시아 주식 처음이고 이 수수료도 좀 크고 해가지고 1,000만원 이상 들어도 되나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. 근데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만약에 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주식에서 석탄주 1,000만원 이상 한 방에 살 거예요. 이거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 주식이 좀 수수료가 큰 것 같아 보니까. 그래서 석탄주가 배당도 잘 주고, 그리고 진짜 세계 경제가 기우뚱하면은 석탄 사용량이 뚜뚜뚜뚜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은 저는. 그래서 석탄주 사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왜 이렇게 코가 막히지?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. 저렇게 날씨가 추운데 에너지 뗄 태양광 풍력으로 막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가스를 막 어디서 땡겨오려고 하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. 석탄 싸구려 석탄 톤당 무슨 얼마 안 하는 거 몇 달인지 까먹었어. 그냥 다 때려놓고 불 딱 떼면은 그냥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, 후진국들 입장에서는. 그래서 진짜 관세 규제가 너무 강해져서 세계 경제가 기우뚱한다. 그럼 석탄 반드시 턴하게 돼 있어요, 제가 봤을 땐. 그래서
석탄 주식, 인도네시아 석탄 주식 매수 좀 할게요. 지금 계획이 있어요. 아마 제가 생각에 90% 이상의 확률로 제가 매수를 할 거예요.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코어 맥히는 일찍 자야겠어. 그럼 들어가 볼게요. 빠이.